안녕하세요. 엔드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51강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유력한 후보 지역은 동북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이제 후보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유럽 지역이 있겠고, 이제 중동 지역과 이제 동북아 지역으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남미라든가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이제 그 다른 지역군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 전쟁은 될 수 있어도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계 대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수준의 전쟁이 되려면 이제 그 전쟁이 이권이 사활을 건 어떤 저기 그 문명권에 사활을 둔 그러한 이제 전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유럽과 중동과 이제 동북아 지역이 이제 3차 세계 대전의 어떤 후보 지역들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처럼 동북아를 이제 유력한 이제 후보 지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왜 동북아 지역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유력한 후보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엔타임, 마지막 때 타임라인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드타임의 그 마지막 때 핵심 지역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그 일어나리라고 한 그 성경의 예언의 이 말씀이 이제 3차 세계대전, 곧 이 3차 세계대전이 중동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설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타임 핵심 지역이 중동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3차 세계대전은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세계 패권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스케줄이 엔타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핵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은 중동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저번에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 공마곡 스케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강의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은 공마곡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강의는 따로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그 스케줄, 환란 성전과 이런 스케줄이 이제 오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3차 세계대전이 중동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중동 지역이 이제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셋불 전쟁, 남방왕 북방왕 전쟁,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이 전쟁이 또 펼쳐질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 마냥 평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그 제3차 세계대전 나라가 그 민족이 이제 크게 붙는 그러한 이제 전쟁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중동 지역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있고 또 엔타임 들어갈 때에 셋불 전쟁이 있을 것이고 남방왕 북방왕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세계 점령 전쟁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세계를 점령하는 전쟁이 환란 딱 중간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 요한계시록 9장의 전쟁, 여섯째 나팔 전쟁, 유프라테스 강 전쟁이 이제 환란 딱 중간에 있는 전쟁으로서 이거는 이제 제3차 세계 대전은 요 전쟁보다는 먼저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차 세계 대전은 환란 들어가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환란 들어간 직후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환란 들어가서 두 번째인 그 붉은 말이 나타날 때가 이제 세계의 평화를 이렇게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렇게 이러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 그 엔타임 구도상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배자로 등장하기 위해선 어때요?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10개국 연합이기 때문에 세계 패권 1위, 2위가 누구예요, 지금? 미국과 차이나 아니에요. 그죠? 미국과 차이나가 본격적 그리스도 등장 전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태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등장 전후라고 할 수가 있죠. 꼭 전이 아니라 등장 전후에 이제 그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태가 돼야지, 적어도 이제 그 전 3년 반에 있어서는 미국과 차이나가 이제 심각한 타격, 그러한 상태가 돼야지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으로 그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8, 90% 이상일 때 어떠한 의견이 8, 90% 이상일 때 쓰는 표현이 이제 뭐뭐 한다,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 유의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마국 전쟁 스케줄을 적그리스도 스케줄과 이러한 이제 맞지 않다,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공마국 전쟁을 이제 제 3차 세계 대전이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나 후나 이렇게 그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건 아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동맹, 아무리 미국이 지금 맛이 갔어도 세계 패권 1위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맹 미국이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 중심의 전쟁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설사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해도 그것이 공마국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어떤 상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재 조선, 그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애걸하는 상태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이러한 이제 상태인데, 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도 이렇게 수습을 이렇게, 물론 팽팽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상황인데 러시아가 지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쳐들어와서 공마국 전쟁으로 3차 세계 대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현실성이 지금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긴장의 어떤 압력을 지금 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태고, 이제 유럽이 30년간 무기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여러 가지 군비가 모자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상태가 이제 앞으로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이 계속 소모전으로 저기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타협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뭐 이렇게 세계 대전으로 확대된다던가 하는 거는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든가 러시아의 상황이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북극해에서 유럽 지역과 러시아의 어떤 충돌은 이제 그 북극해에서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까지 갈 수도 있으나, 세계 1, 2위 패권국이 북극해의 이권으로 세계 충돌까지 간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1, 2 패권국이 누구예요? 미국과 중국 아니에요. 북극해가 중요하다 해도 이렇게 그것을 두고서 세계 충돌까지, 북극해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또 지역적인 그러한 뭐 충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세계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지역의 구도 변화가 앞으로 남부 유럽의 10개국 연합의 어떤 동참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유럽 내 여러 곳에서 이제 분쟁이라든가 군사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 전쟁까지 확대될 만큼 미국과 차이나의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점을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볼 때에 왜 그 동북아냐?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과 차이나의 첨예한 이익이 직접 부딪히는 지역이 동북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남아해, 우리가 이제 동진아해라고 하죠. 그죠? 그 동남아해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법을 무시하고 어떤 전통적으로 그 해양의 어떤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무가내 어떤 이러한 이제 패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을 이 동북아 또 동남아 지역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차이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을 두고 벌리는 이제 두 나라 미국과 차이나가 이 동북아에서 이제 패권을 두고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등의 지역이 어떤 지역전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에 이제 세계적 이권을 두고 세계 대전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유럽의 어떤 유럽과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어떤 식민지 경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와 또 싸우고 막 그 또 신흥 그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가 막 또 이렇게 그 반발하면서 기존의 어떤 기득권을 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요 뭐예요? 2차 세계 대전도 이제 요그 주축국 그 독일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와 일본이 이제 후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쟁탈에서 이렇게 뒤처졌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그러한 이제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세계 대전이 되려면 큰 어떠한 이슈와 그 이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차이나의 그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어떤 저기 그 뇌피셜이 아니라 차이나의 어떤 군사 지정학적인 확정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대만의 흡수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27년인가 26년인가 27년까지 이제 군비를 다 이제 준비를 하라고 시진핑이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계획에 따르면 27년 봄이 이제 그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대만 침공은 이건 확정적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곳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차이나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응하는 대만을 침공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그 시나리오를 또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북한을 먼저 그 이렇게 그 남한을 그 한국을 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텐데 이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의 그러한 수위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제 미국 차이나의 충돌에 있어 영내 역학 구도로 볼 때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한반도도 그 태풍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상수다라고 봄이 이렇게 좀 저기죠. 우리가 그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만 혼자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침공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 여기에 대응을 할 때에 이러한 한국이 어떠한 그 이러한 이제 태풍이 불 때에 비껴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그 북한과 한국의 먼저 충돌도 예상 가능하나 이 둘의 충돌은 이제 저기죠. 어떤 성격을 띠냐면 그 전장이 한반도에 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한정된 이러한 한반도 지역에서의 소모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미국과 차이나의 이런 충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요 조선과 요 한국에 이렇게 계속 뒤에서 지원해줘서 전장을 여기에 한정시키는 그래서 여기만 주구장창 파괴되는 이러한 형태의 전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계 대전으로 되기 위해서는 요 한반도뿐만 요 전장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쟁은 대만과 동진아해, 일본 센카쿠 열도 그리고 한반도가 동시에 전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엔타임 때에 있어서 동북아 전쟁은 이렇게 한반도에 한정된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지역이 이러한 이제 폭넓게 이제 이렇게 요쪽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동남아
동남아 그 해까지 해가지고 넓게 분포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규모가 되어야 이제 미국과 차이나의 패권이 상당히 이제 위축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저기죠. 이러한 그 미국과 차이나의 1, 2위 이 어떤 이러한 다툼에 있어서 이제 또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공간을 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차이나가 충돌 후에 이제 미국은 이제 자연 재해라든가 사회 혼란으로 내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에 이제 미국이 이러한 이제 그 동북아에 개입하게 될 여지는 또 없게 되는 거고, 또 이러한 이제 결과가 이제 일본과 미국이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기게 될지 중국이 또 이기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 회복의 통로로 10개국 연합과 러시아 등과 협력하게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이 이기더라도 적그리스도 아래로 이제 10개국 연합의 아래에 어떤 저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이기더라도 그 체제가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 하부 구조로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엔타임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한 구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을 이야기한다면 뭐 이렇게 우리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뭐 군사력이야 뭐 그 이 정도 선에서 뭐 이렇게 조금 발전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중국이 굉장한 이제 군비 증강을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이런 전쟁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결국에 그 밑바닥에 깔린 거는 어떠한 이제 그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중화주의에 바탕한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중화주의가 세계를 다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그 중화주의와 그 전체주의.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이러한 이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동이족과 화족의 5천 년 마지막 대결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동이의 적자는 이제 한국인데, 한국이 이제 마지막 대결을 위해 어떻게 보면은 그 동이의 적자로서 생존해 왔다라고 이렇게 동이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중화 사상의 추구와 또 세계 지배 야욕, 그 다음에 동이족을 이제 씨를 말리겠다는 그러한 이제 그 중화주의의 화족의 야망이 있죠. 그렇죠.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지배를 당했던 그러한 이제 그 민족입니다. 사실은 한족과 그 주나라도 조금이었었고, 한족 그 다음에 그 송, 명이 요 남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저기했지, 이렇게 당나라라든가 그 이전이라든가 다 이렇게 진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동이족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은나라, 예전에 은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라고 하죠. 은나라를 비롯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도 다 이렇게 그 한족이 아닙니다. 다 동이족 계열의 형제국이라고 동이족에서 다 갈라서 나간 그러한 민족의 지배를 받은 것이 사실은 중국인데, 차이나인데, 그 차이나도 사실은 그게 진에서 온 말인데, 그 진이 그 진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동이족이 쓰던 그 나라 이름입니다. 원래 요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동이족에 관련한 역사 부분은 조금 말씀 그 다음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 차이나는 지금 시원 공정을 끝냈다. 시원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홍산 문명 있잖아요. 내몽고 지역에, 오르두스 지역에 동이 문명을 이제 요 동이 문명의 것을 화족 문명 것으로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원전
이제 기원전 2,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그 홍산 문명 그거를 자기네들 걸로 이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북공정 뭐예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이제 차이나 역사로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동북공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백제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제가 그 요서 지역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산둥반도라든가 이쪽 지역에 제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제 요 이제 백제의 명칭도 있게 되는데, 이게 원래 다 동이족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근거로 해서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우상화 작업, 그죠? 더불어서 차이나가 지금 경제 발전한 30년의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0년간의 경제 발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굉장한 어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화유일주의를 이러한 세대에게 이제 세뇌를 엄청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이렇게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뭐 이제 세상의 중심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무리한 정치, 경제 운용으로 지금 이제 파탄에 가까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고, 이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특별히 이제 1대1로 사업도 대실패를 하고, 1대1로 사업이 뭐예요? 자기 중국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항만 건축하고 도로 건축하고 다리 건축하고, 아무도 별로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것을 중국 자금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들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돈은 자기들이 벌고, 이거는 이제 부채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자도 4.5% 정도 고금리로 이렇게 하면서 10년 거치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이제 정책을 폈는데, 이거 자체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하는 데는 이제 코로나도 큰 이제 저기를 차지하게 된 거죠. 하여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지금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30여 년의 경제적으로 축적된 자금을 지금 무기 생산에 지금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자료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그냥 좀 자료가 최신 자료는 아닌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육군의 125만의 상비군, 요거는 이제 23년 기준이죠. 전차 이제 거의 10,000대에 가까운 이제 전차. 그다음에 장갑차도 3,500대, 자주포 1,280여 문, 견인포 14,000문, 헬기 500여 대. 이게 또 이 자료는 또 몇 년 전에 거기 때문에 거의 한 여기에 50%, 10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는 더 그렇죠.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해군도 함 보유수가 2020년 기준에 360척, 그래서 60척 이상 미국을 추월했다. 핵 항모가 3척을 보유하고 2035년까지 6척을 보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핵 잠수함을 이제 6척 가지고 있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는 미국과 비교는 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양적인 것이 이렇게 또 차지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도 잠수함도 6척이고, 탄도 미사일 잠수함 4척, 디젤 잠수함 50척으로 총 이제 60척으로 미국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2020년이었으니까 지금 굉장한 박차를 이렇게 무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총 60척보다 상당히 증가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좀 관심 있는 우리 독자님은 이렇게 관련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러한 자료를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서해와 동남아에, 동진아에 큰 위협을 이렇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여기 신의주 있는 데 있잖아요. 요 끝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다를 여기 요렇게 된다면 여기 서해, 여기를 이제
요 선을 자기들의 걸로 주장하고 있고 완전히 그렇습니다. 사실상 얘네들이 이 3분의 2나 되는 이 그 서해를 차지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쉬쉬하고 있고 이렇게 그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하여튼 이러한 그다음에 동남아해의 어떤 폐악질을 잘 알 겁니다. 위협을 저기하고 이건 잘 아시니까 스플릿랜드 군도인가 거기는 이제 어떤 국제 그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16년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자기들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공군은 또한 이제 스텔스 만능 폭격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J-20이라고 이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또 이렇게 그 비교 이게 그 성능 면에서는 이제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수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그러한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대만 그쪽 근해에서 그 100기의 그 전투기를 미군이 이렇게 그 훈련을 할 때 300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맞불을 놓았던 게 중국입니다. 차이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또 핵무기 주로 서부 신장 지역 등의 경납고 등을 300개 이상 이제 그 마련을 했고 이것도 또 몇 년, 그 2020년 그 정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되었겠죠. 그래서 핵무기도 얼마 전까지는 250기에서 350기로 이렇게 봤었는데 이미 1000기를 돌파한 걸로 어떤 또한 전문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러한 이제 그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 이제 합참 의례 등 그 의장이라든가 이렇게 전 그 군사 평가로 볼 때는 충격적인 그 속도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주군도 우주 굴기라 그래가지고 거의 미국 기술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이제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군이 왜 중요하냐면 통신과 네트워크 교란을 시키고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이 이제 전자전이고 또 어떤 통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이제 우주에서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저기 것이 굉장히 이제 미국의 실질적 위협을 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미국은 이제 여러 군사 보고서에서 이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한 우리가 그 동북아 전쟁은 이제 상수로 봐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폭락 등 여러 변수들이 뭐 당장 폭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언제 폭락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세계의 어떤 그 단일적인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변동폭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폭락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는 않죠. 하여튼 여러 변수들이 전쟁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대립하더라도 이제 경제가 좋고 이러면은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예? 아무리 차이나라고 해도 뭐 이렇게 싸우고 싶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경제가 갑자기 폭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는 이러한 이제 동북아 전쟁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가 이제 있잖아요. 뭐 중국도 차이나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어디에요? 그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이제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있고 이거를 그렇지만 지역적 문제다. 지구적으로 80억이 지금 넘어간 상태에 있어서 인류가 그동안 쌓인 여러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본주의의 모순이라든가 지금 4차 산업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체계에 있어서 그러한 이제 모순이라든가 어떤 불균형 있잖아요. 불균형적인 발전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 인간들 그 다음에 또 전체주의의 모순 그것을 조금 어떻게 또 해결해 보고자 전체주의의 어떤 모습을 띠는 그러한 거기서 나오는 또 모순 그다음에 식량과 식수난 그죠 기후 변화가 또 이러한 식량과 식수난의 어떤 인류가 직면하게 되고 이제 물류난
그렇죠. 하나의 전쟁이 또 터지면은 물류 이제 흐름이 막히게 되면은 이제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후 재난 등 이제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이제 모순들과 재앙들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 폭락 등과 같이 이러한 가운데 이제 동북아 전쟁은 이제 언제 일어나도 이렇게 그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수로 봐야 될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중국의 패권적 도전이 미국과의 대결을 이제 촉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타임 지역의 핵심 지역은 아니지만 핵심 지역의 부상을 위해서는 즉 적그리스도 부상을 위해서는 미국과 차이나 등의 세계 1, 2위 패권국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기 남방 그 환란 초기에 남방왕 북방왕 전쟁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여섯째 나팔 전쟁은 뭐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과 차이나 전쟁은 이 적어도 그 이전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제 환란 들어가서 초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차이나는 구체적 시기까지도 명시하면서 차이나 그죠? 대만을 흡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흡수는 그들의 이제 100년 미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어떤 뭐 이렇게 누구 하나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이 대만을 이렇게 침공할 때가 이렇게 가장 이렇게 그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것이 그 환란 전이라고 한다면 조금 그 대만을 그 흡수를 하고 거기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반격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동북아 지역이 이제 상수라고 하는 것을 충돌이 미국과 차이나의 근데 결국에는 또 미국과 차이나의 이러한 이제 그 대결로 지금의 패권국의 대결의 겉모습을 띠지만 그 속내 그 속의 어떤 깊은 심연에는 가장 근원적인 동북아의 대결, 중화와 동이의 5천년 대결이 있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얘가 제가 동이족 그 역사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시리즈로 해서 제가 쭉 이렇게 좀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이나가 자신들의 여러 모순들을 타개할 목적으로 대만을 타격하고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지역전에서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크다. 그래서 동의, 한국, 일본 이 독자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차이나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서 미국 자유주의 동맹 그렇죠. 미국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가치 있잖아요. 인권과 자유와 어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 현대 이제 가치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동의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이렇게 중화와 동의가 싸우는 것이 요 동북아 전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야 미국과 차이나의 현 대결이지만 하여튼 이제 충돌에 있어서 자유세계 수호의 구호가 나오겠지만 어때요? 동의의 생존과 마지막 생존과 중화주의의 자존심을 두고 벌리는 혈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른 뭐 유럽이나 이렇게 그 중동에서 그래도 국제법 전쟁에 있어서 국제법 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북아에서의 동의와 중화의 대결은 그 국제법이고 뭐고 하여튼 가장 인류상 치열하고 잔인한 그러한 어떤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잘 우리 독자들은 또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북아 전쟁 이전에 조선 이제 북한이죠. 북한이 사실은 자기를 조선이라 이렇게 북한이란 말을 그들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국명을 나타내서 존중해 주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선은 동북아 전쟁 이전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차이나 편에 서게 된다. 결국에는 이들이 그 차이나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동일을 배신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 전쟁에 인도라든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수준에서의 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도 우리가 면밀하게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이다. 적어도 이제 차이나와 대척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 이것이 이제 또 지금 흐름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 인도, 중앙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릭스라든가 그런 흐름으로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나라들의 그러한 이제 부분도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